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을 다룬 일본 매체의 특집 보도로 인해 일본 정부가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내로라하는 경제 매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경제기관마저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두고 연일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외무역진흥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는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국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크게 부러워하는 특집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일본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래에는 국내 수요 중심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 한국 정부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흐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방산특사로 임명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파견하는 등 해당 분야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수출 동향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은 1975년 필리핀에 탄약을 수출한 데서 시작된다. 다만 이거는 금액과 물량 모두 소규모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수출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설립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에는 자주포 등 기존형 중형 전투체계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는 고성능 미사일 등 기술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 수출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총액은 202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에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에서 추이를 보이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1년에 7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100억 달러의 벽을 한 번에 돌파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성사된 계약사업의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수출 대상국과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종류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0년대 전반에는 4개국이던 수출 대상국이 2025년에는 12개국으로 늘었고 무기체계의 종류도 10종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대상국과 품목 그리고 주요 수출 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더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이 중심이며 일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로의 수출도 확인된다. 현재 12개국으로의 수출에 더해 신규로 3에서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에 이르기까지 실전 운용 경험이 있는 장비 수출이 많다.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와 천궁 등 미사일로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차세대 전투기나 잠수함 등 고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출 사례로는 폴란드와 UAE 등으로의 수출이 주목된다. 특히 폴란드와는 2022년에 K2 전차 180대를 포함해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등을 묶은 총 123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천무의 구매 계약도 체결되는 등 폴란드로의 방위산업 수출은 다변화되는 양상이다. UAE와는 2022년에 천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국 최초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천궁은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에도 성공했다. 이 같은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도약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 성약에는 정부 간 협상이 전제 조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톱세일즈가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도 여기에 주목해 앞서 언급한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123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해당 분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년에 한 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와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올해 아덱스에는 35개국 약 600개사가 참가해 총 449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34개국 약 550개사가 참가하고 총 294억 달러 수출 상담이 이뤄진 2년 전 행사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아덱스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KF-21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미국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에도 관심을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밖에 올해 아덱스에서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AI 및 무인 시스템이 다수 전시되어 각국 바이어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한 유럽 각국의 방위력 강화와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현대화 수요 등이 성장에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기관의 이 같은 충격적인 보고서에 뒤이어 일본의 주요 경제 매체들 역시도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한국 정부의 전략 좀 따라 배우라며 연일 목청을 높이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JB프레스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방산기업들이 엄청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른바 일본 정부의 방위 예산으로 연명하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록한 경이적인 수출 실적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뒷받침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상위 100대 방산기업의 군수 매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7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의 분단 심화에 따른 군비 증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군수 산업 매출도 크게 늘어났다. 일본은 32위 미쓰비시 중공업과 55위 가와사키 중공업을 비롯해 64위 후지스와 76위 미쓰비시전기 그리고 83위 NEC 등 5개사의 매출 합계가 40%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21위 하나그룹과 더불어 60위 LI진엑스원과 70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80위 현대로템 등 4개사 합계가 31% 증가한 141억 달러였다.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하나는 42% 증가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차지했다. 일본 5개사의 매출이 과거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에 안보 방위 3문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의 5년간 방위력 정비비로 43조 엔을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방위 예산은 첫 해부터 크게 늘어났고 2024년도에는 사상 최대를 경신해 올해는 8.7조 엔으로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방위 안보 체제의 재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회원국들은 재군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의 재군비가 큰 요인이다. 나토 회원국들이 즉시 납품과 대량 조달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기업이 생산 능력 부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신속한 납기와 양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의 계약 총액은 최소 160억 달러 규모로 여겨지며 올해도 K2 전차 180대에 대한 추가 계약이 체결되는 등 한국 역사상 최대급 무기 수출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무기 수출을 국책으로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대통령이 직접 무기 수출의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다. 한국 기업은 나토 탄약과의 호환성을 갖춘 무기를 양산할 수 있다. 납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빠르고 가격 경쟁력도 높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탄약과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맞추어 한국은 2027년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4대 군수 수출국의 한 축에 끼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에서는 수출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웃돌았다. 또한 육군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해군의 신형함정 등 국내 조달도 증가하고 있다. 하나는 K9과 천무에 더해 120mm 자주박격포와 잠수함 그리고 군용 레이더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우주 로켓 엔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밀유도무기 제조기업인 LI진엑스원은 각종 미사일과 군용 레이더뿐만 아니라 해군용 소나 및 어뢰와 무인기를 비롯해 유도무기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생산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공격기와 초음속 고등훈련기에 더해 K-10F과 KT-1 훈련기는 물론이고 군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상 장비를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K2 전차와 주력 전차인 K1A2의 근대화에 더해 경장갑 차량과 장갑 회수차 그리고 상륙장갑차 등을 맡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수출을 위해 장비를 표준화해왔다. 나토 규격에 맞추어 1년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공급망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방위 장비의 톱세일즈를 위해 직접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중동 국가들을 돌았고 한국 방위사업청이 정부 간 계약을 지원했다. K2는 모듈식 엔진을 채택했고 K9은 나토 탄약과 호환된다. FA-50은 나토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며 천무는 사용하는 로켓을 상대국별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캐나다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공동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방위산업은 양산 체제의 병목을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의 군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급신장했지만
43조 엔이라는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전수방이 원칙상 수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방산 관련 주가가 급등해도 다품종 소량 생산과 취약한 공급망이라는 과제가 있다. 해상자위 대용 호위함과 잠수함은 연간 한 척에서 두 척 생산이 한계이며 탄약 생산 라인도 빈약하다. 일본 기업은 부문별 칸막이가 심하고 방위 장비청과의 조정도 기업별로 이루어진다. 기종당 생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달 단가가 높아지고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장비 수출에 강한 제한이 걸려 있다. 결국 일본 사회가 한국의 위상에 강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은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토 탄약과의 호환 체계와 1년에서 2년 만에 대량 양산 가능한 표준화된 구조를 갖춘 반면 일본은 지금도 호위함과 잠수함을 1년에 한 척에서 두 척밖에 만들지 못하는 극저속 생산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묶여 있어 해외 시장에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 크게 부러워하는 부분은 정부와 기업의 일체화된 수출 체계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톱세일즈를 펼치고 여기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정부 간 계약을 설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업마다 방위장비청과 별도로 조정해야 하고 부문별 칸막이가 두꺼워 대규모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국제 경쟁력에서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긴급한 재군비에 돌입하자 미국, 독일 기업들이 생산 능력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을 통해 나토에 호환되는 무기를 즉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한국이 없었으면 방위 공백이 났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속도와 공급망 점유력 면에서도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낙후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사회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구조적 시스템적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표준화 설계와 나토 규격 호환에 더해 모듈형 엔진과 맞춤형 미사일 그리고 빠른 양산 능력과 정부의 외교력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한 세계 방산 탑4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유일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가 만들어낸 국제적 위상 상승은 단순한 수출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군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실질적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